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부디 비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뉴스 탐구 생활에서 유익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유권영 MC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여러분에게 이 남도 탐구 생활이 재밌다고 해서 네. 탐탐 꾸르르르 탐탐 꾸르르르 재미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김기빈 아나운서가 마침 그 일주일간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대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알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권영 MC만큼이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천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으로 변신했다고 해요. 네, 바로 이 동구 용산동 주변인데요. 사실 이곳은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가봤기 네. 때문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심 속에 이제 물이 흐르다 보니까 약간 위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계곡물처럼 깨끗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주암호에서 내려오는 물을 직접 받아서 가족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네. 놀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또 주변에 안전요원도 배치가 돼 있고 응급처치 이 장비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올 여름에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니까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비가 그치면 꼭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접속이 가능하고요. 시청 소감도 자유롭게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밀착해서 더 가까이 접해야 될 그런 소식들 여러분에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로 뉴스 탐구 생활 시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김두식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현 정부의 광주 배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첫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사업으로 공들였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물론이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마무리된 대통령 민생 토론회조차도 광주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야당 도시 낙인 효과에 따른 불이익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속상한 소식입니다. 광주의 미래가 달린 주요 사업 상당수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AI 산단 조성 2단계 사업, 또 복합 쇼핑몰 예정지 일대 교통 인프라 확충,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등을 두고 정부와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대통령실은 반복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등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역대급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현재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공통 선거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 공약 하세월 중입니다.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공감한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5.18 광주 영령들의 희생 정신까지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니만큼 지역 정치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주 민생을 챙겨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범야권 의석이 190석이 넘어가는 22대 국회. 진보 진영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 광주를 제 집처럼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거의 몰표를 받아갔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치인들이 현 정부의 광주 배제를 막아내고 광주 구하기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도 아니라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인데요. 이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중앙정부 정책은 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지역의 미래를 망치는 나쁜 씨앗이 될 수 있기에 지역 정관계 인사가 모든 힘을 합쳐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는 지역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네. 광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내서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2025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 위원 투표를 거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에서 170원, 1.7% 올린 1,0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40시간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입니다. 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지 무려 37년 만에 처음으로 10,000원을 네. 넘어선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0,000원대를 기록한 거는요. 이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인데요.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1.5%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지난 금요일 투표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총 27명 중에 23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노동계 아니었던 1,120원과 경영계 아니었던 1,030원 중에 이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아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1,030원을 두고 네.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죠. 맞습니다. 우선 노동계는요, 최근 몇 년간의 그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단적으로 지난해만 봐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6%였는데 최저임금은 고작 1.7% 올랐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불경기와 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겨서 경영 애로사항이 더 극심해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경영계 인사들은 내년부터는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청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관련된 사안은 정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양측의 입장이 또 모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수많은 투표와 또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된 만큼 그 결과도 잘 받아들이는 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뉴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되는 피카소 도예 전시 소식입니다. 오늘 개막해서 9월 2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 중에 피카소의 도예 작품 107점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네. 이 깜짝 놀란 게 피카소 하면 입체적인 회화 작품들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피카소의 도예 작품이다. 야, 저는 처음 들어보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현대 미술의 천재라고 불리는 이 파블로 피카소 4차원 시공간 개념을 입체적으로 캔버스에 표현해서 입체주의를 선도했다라는 평을 듣죠. 피카소는 65살 때인 1946년 휴가차 머물렀던 프랑스의 한 공방을 방문했던 것을 계기로 이후 도예 작품 제작에도 열성을 쏟았고 생전에 도자 3,000여 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화면으로 보이는 작품들만 봐도 너무 흥미로울 것 네, 같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이건희 컬렉션 피카소 도예 전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네, 이번 전시는 여인, 신화, 동물, 투, 그리고 도예와 판화 등 총 9개 테마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사들였던 그 피카소 도자 107점을 비롯해서 아카이브 56점과 영화 한 편을 함께 볼 수 있고요. 또 ACC는 방학을 맞아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 해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시 무료 관람입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 작품을 감상해 보시는 것이 이 날구준 계절나기의 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그것도 무료로 네. 또 회화가 아니라 도예
작품을 희귀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놀랍고요. 저는 일단은 마음속으로 이 작품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게 얼마나 비쌀까 이게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피카소와 더불어서 의미 있는 그런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탐구 생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식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진짜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탐구생활군 시간입니다. 네, 지역의 풀뿌리 매체들을 연결을 해서 밀착형으로 여러분에게 지역 소식을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나주신문의 박다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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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소식 1번지 나주신문 박다운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늘 비가 꽤 내렸거든요. 나주는 피해가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아직 피해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지역의 농민들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피해가 있을지 염려가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부디 이 장마가 끝날 때까지 정말 작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나주 지역 시민단체인 나주사랑 시민회가 나주시의회 회의 일수를 놓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제9대 나주시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회의 일수가 전라남도 5개 시의회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23년 나주시의회 상임위 회의 일수는 65일로 순천시의회 176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목포시의회가 121일, 여수시의회가 110일, 광양시의회가 75일입니다. 특별위원회 회의 역시 나주시의회는 8일에 불과했지만 순천시의회는 29일이었습니다. 2022년 역시 나주시의회 상임위는 35일, 특위 9일로 모두 가장 적게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회의 일수가 꼭 의정 활동과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네. 적은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주사랑시민회가 의정 활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주시 의회는 제7대 이후 현재까지 1327건의 의안 중에서 주민 발의 조례안은 단 한 건에 불과해서 네.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참여 민주주의 신장 방안을 주문했고요.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도 추경을 포함한 일반 회계의 경우 매년 삭감과 증액 등 심의가 활발했지만 기금과 특별 회계는 100% 원안 의결됐음을 지적했고요. 적절하게 편성, 집행되었는지 심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정 활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좀 입장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나주사랑 시민회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내고장 알림위에 올라온 나주시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일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의원들의 불쾌감을 나타냈고요. 자료 흡조에도 소극적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공약 이행과 시민들의 소통 노력 등 의정 활동 내역의 의원들이 작성한 자료를 존중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려 했음에도 협조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반시민적인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의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나주시의회는 회의 일수와 관련한 내고장 알림위에 등록된 회의 일수 기준은 각 회의의 재량 사항으로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은 현장 방문이나 안건 심사, 관련 청취 등은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목포, 순천, 여수 의회와는 상임위도 다르고 의원 수도 달라 동일 선상 비교는 불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곧바로 재반박을 했는데요. 내고장 알림위를 운영하는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공문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 동일한 기준으로 회의 일수를 전수조사한 것이라고 답변해 나주시의회 해명이 잘못됐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네. 또한 나주시의회와
상임위원회 및 의원 수가 같은 전북 남원시 의회와 의회의 작년 상임위원회 회의 일수와 나주시 의회 65일의 2배에 달하는 122일이었고 의원 수가 9명에 불과한 당령 군의회도 100일의 상임위원회와 회의를 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면 나주시 의회의 해명을 재반박하였습니다. 네. 나주시 의회가 향후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좀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소식인데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보험인데 나주시에서는 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나주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나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별도 가입비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자연재해, 상해, 사망 등 24개 항목을 보장하였으나 2024년 들어 8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추가 항목은 자전거 사망, 부유장애, 4주 이상 진단 위로급, 도객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후유장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도로 보행 등 교통사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일부터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보장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보행자가 도로에서 운전 중인 교통수단과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보행뿐만 아니라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 의자차,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 하는 사람 등도 모두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네,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또 자동으로 가입돼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주시 밖에서 일어난 사고에도 적용이 된다던데요? 네네.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네. 청구일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니까 꼭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나주 시민안전보험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은 NH농협, 손해보험과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 02번에 6010-8790번과 나주시 안전재난과 061-339-7294 또는 나주시 누리집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나주시 안전재난과를 비롯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아래 자막으로 그리고 또 말씀으로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하겠죠.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나주시 대표 전통시장인 목삭골 시장에서 매주 토요일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캠핑과 피크닉을 합친 신조어인데요. 캠크닉을 컨셉으로 한 야시장 프로그램 너랑 나랑 밤 소풍을 진행하는데요. 오는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만 운영됩니다. 야시장은 3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즐기시면 됩니다. 335 모여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BBQ 존도 있고요. 시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미리 설치되어 있는 텐트에서 캠핑하는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존과 개인 장비를 직접 설치해 즐길 수 있는 캠크닉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너랑 나랑 밤소풍 이 이름만 들어도 너무 설레는 기분이 네, 드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캠핑하면 역시 바베큐가 빠질 수 없는데 그렇죠. 사실 챙길 게 너무 많잖아요. 귀찮게도 한데 몸만 가면 된다고요? 네, 편하게 바베큐를 즐길 수 있도록 불판 세트를 유상 대여해주고 있으며 네. 기존 판매 품목 외에 토요일에는 만날 수 있는 먹거리들도 판매합니다. 야시장은 날짜가 4일과 9일로 끝나는 장날에는 진행되지 않고요. 우천시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나주 목사골 시장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불판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지만 다 드신 다음에 뒷정리는 스스로 네.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 즐거움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나주신문의 박다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도 탐구생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2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가 초복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류근영 MC는 복다림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닭을 드시면서 네. 복다림을 하는데 저는 이 초복, 중복, 말복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전복으로 복자로 복다림을 했습니다. 아우, 든든한 보양식으로 잘 복다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보기만 해도 기운이 불끈 솟는 보양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어서 제주 맛집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세종시 연서면에서 만나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 눈도 마음도 시원해지는 곳 어디 없을까요?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세종시 연서면 봉암 1입니다. 이 안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150가구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마을인데요. 무더운 여름에 우리 고향 마을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도 마을 구경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마치 고향 마을처럼 느껴지는 봉암리, 친근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야, 조촐하다. 버스 정류장에 기다릴 수 있는 의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 그리고 이 마을이 초입부터가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고 곳곳에 예쁜 꽃길이 있네요. 골목길도 작은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방방의 우리나라 꽃. 와, 이 마을의 특징이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네요. 화분에 있는 꽃도 있고 마을 이 집 안에 마당에 심겨져 있는 꽃들도 있고요. 오, 조경을 잘 해놨다. 골목 곳곳에 심겨진 꽃들을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그 꽃들을 따라 걷다 보니 마을 카페에 도착.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운영하는 쉼터입니다. 무더위를 지키는 동네 사랑방이죠. 예쁜 꽃길 따라 걷다 보니까 네. 또 예쁜 카페가 있어가지고 들어와 봤어요. 그렇죠. 예, 저희 마을 처음이시죠? 네. 예. 그냥 꽃길 따라 오셨다 그랬는데 꽃길 말고 다른 거 변한 거 좀 다른 마을하고 다른 거 못 느끼셨나요? 주변이 깔끔하더라고요. 깔끔하죠. 네. 22년도 완공된 농림부 공무사업 새들말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담장도 무너지고 뭐 축대도 위험한 경우에 있고 빈집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너무 좋게 빈집 철거, 무너진 담장 보수, 그리고 축대, 위험한 축대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둘러보시면 빈집 없으실 거예요. 마을 환경이 개선된 뒤 동네 분위기도 확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모임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의기투합, 주민들은 함께 마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아진 수익금은 좋은 곳에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익금 중에서는 사랑의 공동 모금에다 또 금액 기부도 하고 일부 기부도 하고 또 어르신들 보니까 그릇이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어르신들 양쪽 노인에 간에 그릇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으면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일에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봉암 1위 골목 맛집은 어떨까요?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집 같은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실내도 그런데 네. 바깥에서 보니까 그냥 일반 가정집 같더라고요. 네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사시던 집을 저희가 이제 개조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원래가 부모님 때부터 내려오던 예, 집이었던 네네네. 거예요.
17년 전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 식당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주방에서는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팔팔 끓고 있는 이것, 여름 보양식 중 으뜸이라는 흑염소입니다. 야, 안에 들어오니까 후끈하네요. 네, 엄청 후끈해요. 언제부터 지금 이 삶은 거예요? 네, 보통 한 3시간, 4시간 삶아야 돼요. 아니 흑염소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려내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 한 3시간 내지 4시간 안 삶으면은 질겨서 못 먹어요. 연하게 드시려면은, 네. 그리고 먹으려면은 한 3시간 정도 삶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가마솥이 2개인데 네, 하나는 육수만 네. 끓이는 거고 하나는 고기만 삶는 거예요. 오호. 우리가 다른 뭐 탕이나 전골 같은 거 할 때도 뭐 네. 이것저것 막 들어가잖아요. 네네. 흑염소도 이 고기 말고도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예, 약재 같은 거. 감나무니, 오가피니, 뭐 한기, 당기 이런 거 다 넣어서 해요. 들어가는 것들 비법이라고 공개 안 하는 그거는 한 수도 가지는 이제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희는 특이하게 이제 냄새 제거하려고 즙을 넣고 있어요. 향신료도 한약재도 아닌 이 지푸라기가 비법이라고요? 다른 데는 그런 거 안 넣는데 내 생각에 혼자 생각에 즙을 넣으면 좀 깔끔한 맛이 안 날라나 했더니 즙을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농사 짓고 나면은 가을에 이제 해갖고 만들어갖고 그 즙을 넣고 있어요. 한약재와 지푸라기로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았다는 골목 맛집. 이젠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흑염소 드셔보셨어요? 난 먹어봤지.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이거 궁금하면서도 살짝 겁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런데 뭐 먹어야 되지? 저희 주문하려고 하는데 흑염소도 요리가 종류가 많네요. 네네네 많아요. 주로 뭐 많이 드세요? 주로 뭐 수육은 식감이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고기 좋아하시면 수육 드시고요. 이제 네. 육수랑 국물이랑 같이 드실 거면 전골 드시면 돼요. 수육 아니면 전골에서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는 다 주세요. 두 개. 예, 수육하고 전골하고 네. 한번 맛볼게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럼 어떤 분들이 찾으세요? 요즘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한 연령대가 저희는 한 50대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그리고 이제 6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다양하죠. 무더운 날씨에 괜스레 지치고 처지게 되는 요즘, 오늘 제대로 원기 충전해 보겠습니다. 범상치 않은 흑염소 전골과 수육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세종시 연서면에서 찾은 골목의 맛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먼저 흑염소 전골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전골과 크게 비주얼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채소들 중에서 부추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도 전부 다 발라서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흑염소 수육인데 보기에는 삼겹살 수육이랑도 비슷하고 또 소머리 수육과도 비슷한데 또 차이점이 있는 거는 위에 들깨가루가 상당히 많이 뿌려져 있어요. 들깨가루는 이제 염소의 그 약간의 향도 잡아주고 들깨가루는 또 염소랑 찰떡궁합이라서 이렇게 저희가 들깨가루도 이제 많이 뿌려서 나가고 있지만 또 참고로 추가로 또 드실 거면 거기에 있으니까 같이 넣어서 드시면 돼요. 제가 이래봬도 초딩 입맛이거든요. 흑염소 고기는 난생 처음인데요.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흑염소 수육부터 먹어봅니다. 알려주신 대로 깻잎과 부추 그리고 마늘과 소스까지 넣고 도전! 천천히 음미하면서 씹어보는데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처음 먹었는데 일단 익숙한 맛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스에 찍어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깻잎과 마늘과 함께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냄새는 거의 못 느끼겠고요. 고기가 상당히 부드럽네요. 야, 아니 이게 오랫동안 삶아서 그런가요? 매일 새벽 3시에 나와서 그냥 삶아서 그날 삶고 그날 팔고 그날 소비해서 끝내고 이제 없으면은 이제 손님 못 받고 그 다음 날 다시 아침에 삶아서 또 소비해요. 맛이 틀리다고 해요. 손님 자체도 맛이 틀리다고 해요. 이번엔 흑염소 전골입니다. 깻잎과 부추를 냄비에 가득 넣고 그 위에 살코기 위주로 담습니다. 여기에 버섯과 얼큰한 국물을 자작하게 부은 뒤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는 거죠. 이번에는 전골 맛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골이니까 국물부터 맛을 봐야겠죠.
진한 육수에 얼큰한 맛을 더한 흑염소 전골. 과연 국물 맛은 어떨까요? 가마솥에서 오랫동안 끓였기 때문에 묵직하고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국물이 상당히 가볍고요. 또 깔끔한 맛이 나는데 야 진짜 잡내 전혀 안 나네. 허준의 동의보감에 이르긴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주며 치아와 뼈, 오장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흑염소. 날이 더워지면서 땀이 많이 나고 차가운 음식만 찾게 되는 요즘인데요. 구수한 흑염소 전골 한 그릇이면 배탈 없이 건강하게 날 수 있겠네요. 염소고기 자체도 괜찮지만 전 이 소스가 맛있고 특별하네요. 이건 그럼 직접 개발하신 건가? 원래 이렇게 딴 데 가봐도 그렇게 찍어 먹는 저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장, 고추장에다가 초장 넣고 매실, 액기스 넣고 만들어 갖고 이제 나가니까 손님들이 괜찮다고. 전골의 수육까지 이미 배는 부르지만 마무리 볶음밥은 빠질 수 없겠죠. 전골 국물 한 국자 부어 볶아준 다음 살짝 눌러서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과연 흑염소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목소리가 좀 더 커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혈색도 좀 좋아졌나요? 네, 많이 커지셨어요. 오, 야. 그래서 이제 복날에 많이 드시겠네요. 네, 정말 소복, 중복, 말복 그리고 날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손님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사실 날씨가 많이 뜨거워야 돼요. 많이 뜨겁거나 많이 춥거나. 네. 야, 극한 날씨에만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요. 네, 네. 언제 먹어도 맛있는 K 디저트 볶음밥. 흑염소 볶음밥이라 영양 만점인데요. 덕분에 올여름은 끄떡없겠습니다. 무더위야 안녕. 오늘 수육부터 전골, 볶음밥까지 여름 보양 음식 제대로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염소고기 입문을 한 건데요. 생각만큼 거부감이 크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복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와야겠네요. 예쁜 꽃을 심고 골목길 곳곳을 단장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대를 이어 살아온 집에 들어선 골목 식당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 들여 흑염소를 삶아내는 골목 맛집. 한약재 듬뿍, 영양 듬뿍, 최고의 여름 보양식입니다. 더위에 기력을 잃으셨나요? 흑염소와 함께 활력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제주에서 태어나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그리고 제주식까지 맛있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찾아다닌 남자 좌현구. 맛있지 않으면 입에 대지 않는 나란 남자. 재료만 봐도 냄새만 맡아도 맛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선별 가능. 먹방자 선생과 함께 떠나는 맛보장 여행지도. 안녕하세요. 먹방 좌선생입니다. 우리만의 제주의 길 지도를 만들어낼 좌선생. 앞으로도 이뻐해 주세요. 피디님, 그런데 제주도에 정말 맛있는 길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주도 하면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해서 모셔왔습니다. 이곳? 여기? 중문.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곳. 제주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식당들이 많거든요. 가보실까요? 소개해드릴게요. 제주의 맛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중문 관광로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음식은 제주의 두부 요리들입니다. 고소한 냄새예요. 가게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문 관광로에 두부 전문점을 찾았는데요. 둠비. 제주도에는 두부를 둠비라고 해요. 정겹잖아요? 귀엽잖아요? 둠비. 너무 좋아하는 두부 요리 한 상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두부 요리 우리 사장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사장님!
사장님 어디 가셨노? 사장님. 아니 아드님 말고 사장님. 사장님. 네. 야, 이 둔비. 이 제주도 이 두부가 이게 제주도에 웬만하면 흑돼지집, 뭐 갈치요리집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지에 이 두부 요리집을 오픈하셨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게 우리 동네에 진짜 밥 먹을 데가 너무 없다. 왜냐면은 흑돼지집, 갈치집 너무 많다. 그래서 너가 한번 두부집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중문에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부 자체를 우리 또 젊은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네, 맞습니다. 이 콩물 직접 만드셨다. 네, 직접 다 순수 콩하고 물로만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이하신다는 사장님, 이렇게 매일 직접 두부를 만들고 계신데요. 재료는 오로지 제주의 물과 콩뿐. 더 고소하고 더 부드러운 두부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답니다. 제주도는 경주 사이도 다 두부가 다 올라가고, 야, 너무 좋습니다. 두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점. 저희 스승님이 매일같이 얘기하시던 게 항상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두부 만드는 것보다 청소에 더 많이 신경을 써라. 청결.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라. 일정하게. 그러니까 꾸준히 매일매일 일정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르침을 주신 대로 저는 그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꾸준함과 청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몽글몽글몽글. 탱글탱글탱글. 와. 아우야. 아유, 꽃이다. 아우. 야, 이거. 와, 이 간수로 한 건데 좀 간이 너무 알맞게 돼 있어. 단맛이 나. 달아, 달달해. 밥이 있는데 밥이 생각나지 않는 맛이야. 그냥 이 그대로만 먹고 싶어요. 좀 편안한 또 음식을 또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이 오전 내내 편안해질 것 같아. 정말 오늘 만든 두부라서 그런가? 정말 좋대요. 부들부들해. 또 삼합을 먹어야지. 제가 고기보단 두부를 더 좋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또 아침 일찍 이렇게 정성껏 또 고기를 삶고 계셔가지고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이렇게 다 해서 여러분 다 아는 맛. 아는 맛이라서 무섭다. 딱 그겁니다. 아, 맛있다. 그 순두부를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만든 그 판두부거든요. 뭔가 우리가 마른 두부나 이런 두부를 먹었을 때 조직감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씹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이건 정말 치즈 같아요. 그냥 스르륵 녹아. 여름이니까 콩국수. 야, 껄쭉하다. 여러분들은 소금파인가요? 설탕파인가요? 저는 그대로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소금만 조금 나서 이 고소함을 더 극대화시키고 싶다. 이 설탕을 넣으면 좀 약간 감칠맛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금을 넣어서 고소하게 먹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여름엔 이거만 먹였어. 이게 먹다가 마셔야 되는데 면으로 뭔가 바르는 느낌이야 이렇게. 이야, 이거 크림 파스타네. 올려가지고 콩국수 맛집이네. 콩국수 맛집이 될 수밖에 없지. 콩을 직접 만드는데. 여러분,
이 길거리, 이 중문 관광로에는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는 땅에서 나는 식재료로 맛을 봤다면 이번에는 제주의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로 제주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러 가보실까요? 제주의 회를 맛보고 싶다고요? 제주만의 감성도 느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감성과 맛, 신선함까지 모두 자리 잡은 중문관광로의 캐주얼 횟집을 소개합니다. 이곳에선 음식이 나오면 바로 카메라부터 켜게 되는데요. 와, SNS 감성. 야, 지금 이게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런 횟집, 뭐 포차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렇게 쟁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 냉삼집이나 고깃집에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제주도 그런 뭐 차롱 밥상 같은 느낌의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 좀 음식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여기서부터 고등어회, 참돔회, 브리라라고 히라스랑 그 방어랑 교잡종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도 기름기가 있는 생선이고요. 여기서 전갱이, 갈치순, 여기 자리돔, 그리고 여기 딱새우에 전복회, 멍게, 뿔소라입니다. 와, 전갱이. 우리 그 제주 사람들 그 각재기 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독특한 게 여기 자리돔 같은데, 이 보통 자리돔이 이렇게 그 회 그 뼈채 이게 아그작 썰어가지고 그 식감으로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이게 다 포를 다 떴네. 뼈가 없네. 네, 아무래도 호불호가 심하다 보니까 맞아. 저희도 어린 분들도 드시기 편하게 저희가 맞아. 그 자리돔이 그 막 이렇게 그 까끌까끌하니 그 뼈가 씹히고 뭐 철분이니 칼슘이니 뭐 막 이렇게 그 좀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렇게 그 고소하니 고소하니 그 자리돔의 그 기름진 맛을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다 일일이 다 포떠가지고 요즘 자리돔철 아니겠습니까? 그 다리돔의 그 식감은 살아있어. 아그작 하면서 기름기가 쫙 도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까끌까끌한 뼈가 안 씹힌다는 거지. 와, 너무 다양하게 이게 한 쌍에 다 있네요. 물회도 이렇게 뭔가 이 제주도식으로 해산물들 어디서 다 갖고 오나요? 해산물들은 저희 제주에서 다 받아오고요. 이렇게 성게 같은 경우는 저희 사장님 어머님께서 직접 해내셔가지고 직접 캐오시는 거거든요. 네. 성게알 감동. 이거 이렇게 포화를 누려도 되나요? 치아로 응개기가 싫어. 그냥 혀와 입천장으로 꿀떡해야 돼. 와,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제가 먹어봐야겠는데, 제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네, 어떤 걸? 마지막에는 제가 또 이렇게 회덮 비벼 먹는 걸 좀 큰 대접하고 참기름통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여러분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먹겠습니다. 네, 제가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일단 먹게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보기만 해도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배가 너무 불어서 소화시키러 여기 천재연에 왔거든요. 중문에 맛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이쁜 것도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중문으로 오세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서 입맛 없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데 건강한 음식 잘 먹어야 또 기운도 나는 법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음식도 좋고요. 시청자분들 워낙 잘 챙겨 드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만의 별미로 건강한 여름 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복에는 전복으로 했답니다. 와, 저하고 똑같은 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러셨네요. 어제 초복 저는 치킨으로 보시는데요. 사수님들은 뭘로 몸보신 하셨나요? 저도 어제 치킨으로 몸보신을 했는데. 그렇군요. 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봄날에는 역시 삼계탕이죠 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김치에 싹 올려 먹으면 제맛이죠 하셨습니다. 네, 흑염소 전골이 몸보신에 최고입니다. 저희 누나도 첫 애를 낳고 나서 흑염소로 몸보신을 하셨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흑염소 음식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네. 몸보신에는 역시 민어죠. 남편이 선상 가서 잡아온 건데 중복 때쯤에 또 보낼까 봐요 하셨습니다. 네, 복날마다 남편분을 낚시터로 보내시는. 그 말이군요. 네네. 네, 마침 다음 달에 제주 가는데 이곳 픽해야겠어요. 본방에 추천해준 맛집이니까요 해주셨네요. 네. 저희 그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에 그리고 네. 또 오픈 채팅방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제주의 오메기 떡을 지인이 보내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콩물국수는 설탕이 진리 아닙니까? 설탕파도 있고 또 소금파도 계시죠. 네. 제주 고등어회 먹고 싶네요 해주셨고요. 네, 제주도 너무 가고 싶어요 하신 분 계셨고요. 이른 맛있는 저녁을 했는데 또 배가 고파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너무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오픈 채팅방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많이 오는데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류권영 MC 오랜만이네요 해주셨고요. 선거철에는 앞다퉈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선거철만 지나면 나물나라인가요? 하는 아쉬운 의견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부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나주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나주 소식 들으니까 좋아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주시 의회 분발하세요라는 분 계셨고요. 탐구생활 군 소식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는 해남군 탐구생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안전보험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네요. 캠크닉 신조어가 더 생겼네요 해주셨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네. 다양한 나주 소식 감사합니다. 광주 양동시장도 캠크닉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이 도심의 전통시장으로도 확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채팅 보내주셨네요. 상품 당첨되신 분들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알찬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 남도 탐구생활 내일 만나요. 안녕.